생활비, 자녀 학비, 축의금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여러분?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금들을 줘야지만 국세청에서 나중에 조사를 받더라도 괜찮을지, 또 이런 근거는 어떻게 남기는 게 좋을지, 제가 조사를 많이 받다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아시고 근거를 잘 남기게 되면 과세가 되는 것들도 과세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비, 학비, 축의금, 가족 간의 현금이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생활비 어디까지 경계일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생활비를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썼어요. 월 5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월 1000 이것도 많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월 한 200-300 정도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많은 금액을 생활비로 썼을 때 과세하지 그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학원비 요즘 많이 들죠, 그죠? 할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대학을 또 좌우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또 유학자금 이런 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어떤 것들로 주의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 결혼할 때 축의금 누구 거죠, 여러분? 축의금 그거 함부로 주면 과세 될까요? 얼마까지 주면 될까요? 이런 것들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한테 증여를 위한 종합적인 절세 꿀팁까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비 어디까지 가능하나? 이 생활비는요,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상속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계좌를 봅니다. 얼마치를 보냐면 10년치를 봐요. 그죠? 그래서 10년치를 보면은 가족 간에, 특히 이제 배우자한테 이체된 금액을 생활비로 볼 거냐, 아니면 생활비로 안 볼 거냐, 얼마까지 괜찮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조사 사례 중에 여러분, 월 5천만 원을 생활비로 준 거예요. 이거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조사 과정 중에 공무원 분들은 5천만 원 이걸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생활비를 이렇게 많이 쓰냐 그랬는데요, 결과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다 보니까 실제 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4,500만 원 이상 쓴 거예요. 백화점에서 뭐 식품관에서도 쓰고 뭐 생활비로 쓰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이만큼 쓰셨어요. 국세청의 지금 세법에서 나오는 생활비에 관한 그 규정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데요. 이게 사회통념상이라는 게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300만 원 쓰는 집이 있고 500만 원 쓰는 집이 있고 1,000만 원 쓰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4,500 실제 카드비로도 지출을 했고 또 뭐 재산세 내는 금액도 크고 하니까 이 정도를 쓴 것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월 1,000만 원 정도를 현금 인출한 경우도 있었어요. 월 1,000만 원 정도 현금 인출해서 쓰면은 증빙을 누가 내라고 하느냐? 국세청이 상속조사를 할 때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들한테 입증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이거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수증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준 건데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또 과세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메모를 잘 해놓으면 이것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그 조사 사례인 중에 은행에서 나눠주는 그 탁상용 달력이 있어요.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넘기면서 쓰는 그런 달력에 연도별로 다이어리별로요, 거기다가 이 돌아가신 할머님인데 꼼꼼하게 메모를 해놓으신 거예요. 간병인 300만 원 인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디 모임에서 회비 낸 거, 차량 관련해서 택시 탄 거,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쓴 거를요 메모를 다 해놓으셨어요, 할머님이 꼼꼼하게. 그래서 자료 자체도 입증이 돼가지고 생활비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꼼꼼하게 해놓으시는 습관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이체를 할 때도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 그 통장에다가도 그런 메모를 잘 해놓으시면 금액이 좀 비교적 크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생활비 인정의 법령 근거가 상속증여세법 46조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46조 5에 보면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면요, 피부양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부양하는 그 사람이죠.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소득이 있는 자녀한테 생활비를 준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배우자한테 생활비를 준다, 이건 일정 부분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쓴 거면. 그리고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요, 직접 지출하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거는 투자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비로 썼다라고 하는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냐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자금, 장학금, 또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또 혼수용품, 여기에 대해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자금, 학원비는 증여가 아닌가요? 이거 뭐 지원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자, 부모가 자녀한테 지원해준 교육비는 부양 의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죠? 부모가 직접 준 거, 학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재산적 능력이 자녀의 대학교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조부모가 준 거는요, 손주한테 준 비용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유학비를 줬다, 원칙적으로 증여가 됩니다. 소액으로 몇십만 원 준 것까지 과세를 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지만 유학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죠. 그래서 조부모가 상속할 때 유학비로 준 금액들이 사전 증여로 봐가지고 과세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부모의 자녀인 우리 손주들의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손주 유학비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조부모가 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양 의무가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부모의 유학비도 증여가 아니라 준 걸로 인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수용품, 축의금, 요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혼수용품이나 축의금, 이건 누구 돈이죠? 결혼식 하면서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축하금을 받죠. 요거 누구 돈이에요? 부모님 돈인가요? 아니면 신랑 신부 돈인가요? 여러분,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이 혼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결혼한 사람들이 내지를 않죠. 그죠? 부모들이 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축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직접 결혼 당사자인 신랑 신부한테 건네진 거라고 볼 수 없는 부분, 나머지는 부모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판례를 통한 사회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상갓집에서 받은 돈, 누구 돈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 돈이에요? 아니면은 자녀들 몫인가요? 예, 그래서 정승집에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와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금은 자녀들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축의금은 부모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한테 직접 건네진 것만 자녀의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들은 요즘에 어떻게 해주냐면요, 보니까 축의금 계좌를 부모님 계좌를 안 넣고 자녀 계좌만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녀한테 직접 건네진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세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원칙을 알면은 어떻게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칙을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자녀들의 직접 자녀들 계좌만 이렇게 오픈되도록 청첩장을 그렇게 인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축의금으로 그러면 고가 자동차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있어서 한번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축의금 본인이 직접 받은 걸로 뭐 사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맞아요. 본인이 직접 받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또 필요한 가사용품, 이런 것들,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은 꼭 비싸더라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이나 차량 등을 구입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직접 받은 걸로 사는 거는 뭐 가능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받은 경우에는 받은 돈으로 구입을 해주면 그거는 또 증여로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자녀들 이런 거 좀 마련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현금 좀 이렇게 좀 주고 싶은데 현금으로 주신 것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결혼일 이후에 부모님의 현금을 받으신 것들 있으면 자녀 계좌에 축의금 이런 명목으로 이체를 해주시는 것도 일정 부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아니면 현금을 직접 자녀분들이 집어넣는 경우도 인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축의금을 일부 활용하셔서 주택 구입하는데 전체를 다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명한 거는요, 자녀 결혼할 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일단 일반적인 증여 공제 한도가 직계존속 자녀들한테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게 10년간 가능합니다. 이거를 줄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2024년도에 생긴 혼인 출산 공제에 대해서도 1억씩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1억 5천만 원 이렇게 줄 수 있고요. 또 결혼은 양쪽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한쪽 집에서는 사위가 되고 한쪽 집에서는 며느리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각각 기타 친족에 대해서 사위 며느리 1,000만 원씩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랑 신부 입장에서 합쳐서 판단을 해보면 5천 기본 공제죠. 그죠? 증여재산 공제 5천, 그 다음에 혼인 공제 1억, 그 다음에 기타 친족에 대한 사위 며느리 공제 1,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2명이면 3억 2천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1억까지 더 해서 주신다고 한다면 한 5억 2천까지 1억이면 10% 세율이니까요. 그죠? 5억 2천까지는 일부 결혼할 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그 대출 본인들이 일부 한 5억 빌려가지고 집을 산다면 10억짜리 집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증여세로 자녀들의 주택도 마련해 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그 다음에 축의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먼저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준 거는 또 상속재산에 합산돼서 상속세가 또 내게 되니까 주려면 미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주리세 채널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절세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녀 결혼할 때는 현명하게 증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궁금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가연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